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6일이고요. 현지 시각으로 8월 6일 된 지 39분 됐네요. 음, 오늘은 음, 아, 유럽의 주식 투자의 대가, 투자의 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 원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고요. 약 80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활동했고, 주식의 신으로도 불렸습니다. 1999년도에 작고하셨고요. 제가 97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 접한 주식 책을 주식 책이 요겁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9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IMF 맞고 한번 깡통을 찼고요. 그리고 계속 한 2004, 5년까지도 계속 투자하면서 돈을 꼬라박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첫 대가가 이 앙드레 코스톨란입니다. 그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요새 다시 또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예술이자 지적인 유희로 정의했고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심리학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90%가 심리학이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식은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비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주식을 사고 그냥 수면제 먹고 한 10년 동안 자라. 쳐다보지 말고 뉴스도 필요 없다. 그리고 역발상 투자의 대표자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도 제가 최근에 읽어보니까 정말 그 받아들여야 될 원칙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자, 그 코스탈라니의 투자 철학의 핵심은 그냥 우리 그 과학적 요새 뭐 퀀트 투자가 유행을 하죠. 그리고 투자는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창의적인 접근과 직관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적인 유희를 그러니까 분석과 성찰의 즐거움을 가져야지 계속적으로 그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시장의 본질을 통찰하고 그 이면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심리학적 접근, 투자자의 심리와 군중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역발상 투자죠. 독립적 사고를 하고 대중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대중이 뭐 이게 좋다 해가지고 휩쓸려 다니지 말고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분석으로 투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끊임없이 득과 실을 생각하며 올바른 결론을 도출을 하고자 하는 철학 행위다라고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결국에는 시장의 등락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고 강조했고요. 성공적인 투자가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이는 현대 행동 경제학의 인지 편향 개념을 선구적으로 통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유형을 보면은 두 가지 파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로 나뉘는데 이 두 부류는 굉장히 사고방식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다른데, 첫째 사고방식은 소심파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뭐든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하 내동파 같은 경우 귀가 얇은 거죠. 타인을 추종하고 소문을 맹신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이 게으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 반응을 보시면은 소심파는 냉철함과 인내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반면에 부하 내동파 같은 경우는 탐욕과 공포에 쉽게 휩쓸려서 조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정보 활용을 보시면은 소음을 필터링을 잘 하고 본질에 집중하며 행간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잘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하 내동파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루머를 맹신한다. 시장 대응에 있어서도 소심파 같은 경우는 역발상으로 행동을 하고 장기 보유를 하며 확신에 따른 행동을 한다. 그리고 부하내동파 같은 경우는 뇌동 매매하고 단기 차익을 추구하고 감정적으로 매매를 한다. 주요 특징을 보면 확신과 인내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고, 부하내동파 같은 경우는 감정과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한순간에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너무 자주 한다. 이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그러니까 좁쌀이 100번 고르는 것보다 수박이 한 번 고르는 게 낫죠. 그래서 수박으로 굴리면은 엄청나게 떼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방향이 뒤로 굴러갔을 때의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빚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도 잘못된 투자가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현금적인 손실일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손실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경제학적 연결을 보시면 인지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항상 반대적인 입장을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나의 자신에 대한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이러한 메타 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부하 내동파, 대부분의 인간들이죠. 저도 그랬었고, 과잉 확신을 하고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군중심리 등 편향에 취약하다. 선동을 잘 당하고, 대부분의 이 군중심리 때문에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죠. 그래서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또 설파하셨는데, 코스톨라니는 군중의 탐욕과 공포가 버블과 폭락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시장의 극단적 변동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경제학의 선구자이시고요.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의 구분은 현대 행동 경제학에서 다루는 인지 편향의 중요성을 수십 년 앞서 통찰한 혁신적 관념이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오래 사셨죠. 80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깡통을 몇 번 차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어떤 철학이 갖춰진 것이죠.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또 설파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분이 처음 말씀하신 건 수면 메타죠. 수면 메타. 주식을 일단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10년 뒤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 주식이나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이제 내가 정말 잘 고른 주식이고 우량한 주식이라 그러면 10년 뒤 깨어나 있으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 그리고 주인과 개의 비유를 해서 주가와 경제를 주인과 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장기적으로 상향을 하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단기 변동의 개의 움직임과 같다. 그래서 경제가 주인이 한 1km를 이동했다 그러면은 강아지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뭐 반대로 또 가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로 장기 성장을 뒤따라간다는 거죠. 개도. 그래서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제를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예측의 한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았고 이를 소음에 비유했습니다. 이분도 이거를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이분도 80년 가까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의 가치. 투자자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다루겠고요. 그래서 엉덩이로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투자는. 그리고 장기적 성장에 집중해라. 성공적인 투자는 일시적인 시장 변동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기업과 경제의 실질적인 가치 증가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역발상 투자의 대가이신데 나쁜 소식에도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매수 신호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좋은 소식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매도 신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차트에 대한 어떤 차트를 거의 안 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에 더 집중을 했고, 그리고 나쁜 소식에도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매수 신호이고, 좋은 소식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매도 신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성공 사례를 보면 역발상으로 한 거,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국채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분이 사가지고 140배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제정시대 채권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제정러시아 시대의 채권을 매입해서 소련 붕괴 후에 60배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발상 투자의 핵심을 보시면 시장의 컨센서스와 반대로 행동하는 용기를 중요하게 봤고요. 군중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또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냉철한 분석에 기반한 판단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계속 그랬지만 이분도 탐욕일 때는 오히려 도망치라고 얘기하고 공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오히려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4가지 핵심 덕목이 있는데 자금과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인내 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금이 압박감 없는 여유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쓰지 말고 압박감에 시달릴 정도로 내가 자금을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금이 많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져라. 이건 뭐냐면 이 돈은 없어져도 될 돈이다 라는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와 일맥상통을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분산 투자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몰빵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예전에 뭐 초반에는 몰빵 투자를 해서 좀 깡통도 차셨던 이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회고록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리고 생각, 그리고 독립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시장을 분석하고 대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투자는 철학 행위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떤 방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대중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개와 주인의 산책 그게 비유를 했듯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수면 매매를 창시하셨죠. 네. 이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투자에서 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운은 철저히 준비된 투자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에 그냥 51번, 조금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51번 이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고, 49번은 잃는다. 거의 50대 50이죠. 50대 50인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운을 가져올 것이냐? 그거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시간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운을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는. 이분이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주식을 500 종목이 이상 주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만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공 투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자금은 결국에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것은 돈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서 심리적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생활비나 뭐 이런 걸로 단기간에 빼내야 될 돈이라면은 그건 투자에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이 없을 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결국엔 그렇죠. 여기 밑에 있죠. 자금이란 단순한 금액의 크기가 아닌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도를 의미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공의 첫 번째 열쇠다 라는 것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의 영역이고, 그래서 투자는 인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과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독립적 사고의 중요성은 아까 소심파와 부안해동파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소심파, 확고한 판단으로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는 끊임없이 득과 실을 생각하며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철학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시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철학적 접근을 해야 되고, 득과 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정서적 독립,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고요. 세 번째는 인내. 결국에는 수면제를 먹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고요. 결국에는 이분도 복리 마법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예측 불가능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결국엔 주인과 개의 비유에서 주인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 소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운은 준비단계에 찾아온다. 그래서 계속 젊을수록 일찍 저도 깡통을 많이 차고 한 수십 년 동안 수익을 못 내왔지만 그 실패마저도 저한테는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었다. 근데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에서 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운은 자금, 생각, 인내를 통해 철저히 준비된 투자자에게만 미소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덕목이 결국엔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가 이 기회를 잡는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이 운이 내게 올 수 있도록 계속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보았고, 이전의 세 가지 덕목을 통해 형성된 투자자의 안목, 이게 중요하죠. 형성된 투자자의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고 끈기 있게 인내할 때 비로소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 성공적인 투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을 이기고 49번은 잃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승률의 차이가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한다 라고 했고요. 운은 그 미세한 차이를 만드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AI 분석 도구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접근성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보의 민주화 때문에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왜 잃느냐? 물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 심리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발전했고 개미들한테도 실시간 데이터 접근성이 좋아졌고 정보의 민주화가 됐는데도 왜 개미들이 잃느냐?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이 있는데 계속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잃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소수의 인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80년 동안 계시는데, 그리고 정보와 소음을 구분하는 접근법이 코스톨라니의 접근법이 아주 중요하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 소음과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이 코스톨라니의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역발상의 투자기에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과잉 반응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더욱 풍부해졌다. 이 변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인간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이 든 사람은 죽음으로 사라져 가지만 새로 태어나는 인간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역사가. 자,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정보 분석을 보시면 시장의 심리는 90%는 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시장 심리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개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적인 기술이. 그래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고 감성 지표,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면은 나오죠.
탐욕과 그 극도의 그 공포하고 극도의 탐욕 구간이 다 나오니까 이런 감성 분석 지표도 참고를 하자. 그리고 역발상 투자의 기회를 포착해야 돼. 극단적 공포를 가리킬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극단적인 탐욕일 때 매도 신호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코스톨라니는 사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팔지는 않는다. 팔 때는 다른 종목을 사야 될 때, 그리고 돈의 그 현금의 비중이 적을 때, 요럴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기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경고를 하는데,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에 의한 대중의 반응이 주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AI의 분석도 결국에는 이런 대중의 반응을 AI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I의 분석 결과도 맹신하지 말고 독립적인 생각을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AI 기반의 투자 분석 도구의 장점과 한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얘기는 아니죠. 아닌데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그 분석에 따라서 보면 AI도 어떤 장점,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패턴 인식을 하면서 예측을 제공하긴 하지만, 한계는 뭐냐? 학습 데이터가 편향돼 있거나 오염돼 있으면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결과 도출도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럴듯한 답변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본인만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AI 모델의 설명 불가능성으로 인한 오류 진단 및 수정이 어렵고, 그리고 시장의 영향은 다수 투자자의 동일 AI 모델을 활용할 때는 군집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AI에 의한 어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옛날보다 더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을 보시면 이제 현대적인 분산 투자를 하라고 얘기돼 있고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뭐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리스크 관리 철학 보시면 충분한 자금으로 빚 없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견디는 인내심을 가지며 분산 투자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책에 나온 내용들 몇 개 발췌를 했는데, 발췌한 내용들 보시면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뭐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산 배분, 이제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통합을 해서 자산을 배분하는데, 주식 말고도 채권, 원자재 같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군에도 분산을 하자. 그리고 코스톨라니의 역발산 원칙을 적용을 해서 시장 공포 국면에서 정해진 자산 배분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조정하고 리밸런싱도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들 다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슬라이드 쇼를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들하고 발췌해보고 몇 가지 얘기 드릴 거,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이제 투자 원칙에 따라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자면, 코스톨라니는 달걀 모형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고점에는 주식이 상승 막바지니까는 매도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가 저점일 때는
금리가 저점일 때는 이제 돈이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이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얘기를 했고, 금리가 고점이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하강 국면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특히 금리가 크게 작용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안 따르는 게, 유동성을 조절하는 게 여러 가지, 예, 지금 많이 나왔죠. 그 미국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있죠. 요것도 유동성을 조절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레포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요게 이제 옛날처럼 통하지는 않는데, 요거를 알게 되면 결국에는 유동성이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이끌어낸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 그거에 가장 어, 주축이 되는 건 뭐냐? 돈하고 심리다. 돈하고 심리가 결국에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 옛날처럼 쉽지가 않고, 옛날에는 금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좀 남긴 명언들 중에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다들 뭐 하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못했습니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많이 있죠. 그런 거 사업 아이템을 갖고 계십니까? 못 갖고 계시죠? 세 번째, 투자를 한다. 결국에는 이 1번, 2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내용을 발췌합니다. 난 지금까지 80여 년간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권계에 몸담아 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기 투자, 짧은 시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나는 현재 500종목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 어떤 것도 팔지 않았다. 오직 추가로 살 뿐이다. 돈 생기면 계속 사라는 거죠. 그냥 항상 뭐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언제 팔라는 거야? 언제 팔라는 거야?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돈은 그냥 여기서 배당 나온 걸로 쓰고 그런다는 얘기죠. 계속 산다. 배당 나온 게 돈이 남으면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에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그 예전 동영상이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고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노동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단기 투자는 본인이 노동을 하는 것이다. 근데 장기 투자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인데 그마저 단기 투자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은 투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내 경험은 크나큰 손실을, 이분도 이 크나큰 손실을 깡통을 몇 번 찼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들 가운데 일생에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투자에서 손실과 수익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고 투자자의 일생을 쫓아다닌다. 그래서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몰빵을 하면 안 된다. 분산 투자하고 제가 그 투자 시작한 지
뭐 몇 달 안 되고 몇 년 안 됐으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10종목 이상 넘지 마라. 그 개소리예요. 개소리.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주식 시장에서 믿지 말아야 될 미신에 대해서 여러 개 뭐 나온 어,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과장해서 묘사하면 성공적인 투자자는 또 나오죠. 100번 중에서 51번 이익을 얻고 49번 손실을 본 사람이다. 주식거래에서 요거를 분산 투자를 하면 병렬로 투자를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득 보는 거는 몇 프로가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죠. 상승하는 것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200%, 300%, 400% 가죠. 그럼 51번만 이익을 얻는 거, 100종목 중에 51개만 수익을 맞고 49번, 나머지 49개가 손실이 나도 결국에는 손실은 제한이 어디죠? 0%가 손실이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1%만 내가 맞춘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량주에 망하지 않는 회사들을 한 100개 정도 뽑아서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것들 중 10개 정도를 투자 10개명을 골라보면은,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라, 군중에 휩쓸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하락의 고통을 견뎌야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인내심은 투자의 가장 큰 미덕이다.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사고 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중과 반대로 가라. 공포에 사고 환희에는 팔아라.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팔아라는 거죠. 리밸런싱만 하면 되죠. 그리고 돈과 인내심을 가진 자만이 성공한다. 여유 자금과 시간적 여유는 필수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찍 시작해야 되겠고, 여유 자금, 레버리지가 없고 어디에서 쓸 돈이 아닌,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돈으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시장은 90% 심리와 10%의 경제다. 결국에는 경제를 따라가게 돼 있고, 시장의 비성적 면을 이해라. 떨어질 때 사란 얘기죠. 떨어질 때. 그리고 빚으로 투자하지 마라. 빚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독약이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져라.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뺐다 꼼뿔리라고 하는데, 기정사실화되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 반대에서 사는 경우에는 악재 뉴스에는 좀 사는 편입니다. 악재 뉴스인데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이고 악재 뉴스가 나와서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사는 마켓 타이밍으로는 괜찮죠. 투자는 예술이지 과학이 아니다. 직관과 경험, 유연한 사고,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괜찮은 명언들, 투자 명언들 몇 개 가져왔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단기 투자자는 거의 없다. 이건 이제 코스톨라니가 한 말이고, 범인은 이걸 뭐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저도 이 책을 지금 읽어보니까 또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초보 시절 때 읽었던 거는 절대로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 뛰어가면 먼 길을 가지 못한다. 먼 길을 갈수록 천천히 가라.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먼 길을 가려면 일찍 출발해라. 이른 나이에 자식들이 있으면 빨리 시키라. 투자를. 그리고 아침보다 발전한 채로 저녁을 맞아. 언제든 공부를 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수면제를 먹고 자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생기면 계속 살아. 그리고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고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주식 투자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라. 앙드레 코스톨라니 드림. 이상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요거는 뭐 복리 투자의 개념, 뭐 30년만 딱 봐도 복리 8%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이제 최근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거의 2% 아래대로 다 주요 선진국이 다 내려왔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야 되고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으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거의 2%대로 내려왔고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장률도 이렇게 성장률은 떨어져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2%대로 다 내려왔다. 자, 지금 미국만 지금 어영부영 지금 안 내리고 있는데 미국도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러면 채권도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좋습니까? 자산 시장이 다 좋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사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는 돈을 마구마구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시장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